오랜만에 새로운 코너로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취준생이나 초보 기획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코너로 모두에게 묻는다 시간입니다. 오늘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볼 텐데요. 김 작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코너가 저는 타깃이 취준생이나 초보 기획자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은 초보 기획자이기 때문에 아, 궁금한 부분들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성향의 사람이 서비스 기획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로디님의 MBTI를 좀 추천해주고 싶어요. MBTI를? 네, MBTI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떤 성향이라 할까요? 어떤 기질적인 측면은 문제 해결력이라 생각이 들어요. 문제 해결력.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알거든요. 그 중에서는 저는 익스터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좀 뭔가 외향적인 사람이 낫다. 근데 또 내향적인 사람이 안 맞느냐? 그건 아닌 게 그런 해결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적인 고민을 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좀 밸런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익스터널이 좋고 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깊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인터널도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ENTJ거든요. 네, ENTJ밖에 모르는데 N적인 측면이 잘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도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꿰뚫어 보는 능력은 좀 직관력과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선택을 한다면 저는 직관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N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다음은 T랑 F예요. 필링과는 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감정에 휩싸이거나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는 T가 좋다기보다는 필링과는 좀 거리를 둬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감정적인 사람은 좀 네.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긴 한데 네네, 그쵸. 기획자 능력 중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다칠 수가 있어요. 기획자가 이 사람도 배려하고 이 사람도 배려하고 싶은데 그런 과정에서 본인은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기획을 오래 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아요. 최대한 그쪽을 좀 배제하는 쪽으로 저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너 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 라는 그런 평가가 저는 기획자한테는 더 좀 치욕적인 것 같아요. thinking, 네, 사고 중심의 어떤 접근 방식이 적어도 기획이라고 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는 더 용이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J와 P인데요. P는 사전에 계획을 세웠어도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고 네. J는 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행동해서 네네. 계획이 틀어지면 네. 약간 멘붕이 오는 수 있어요. 네네네. 저는 그 J 성향이어서 제가 초보 기획자 할 때 엄청 많이 싸웠어요. 왜냐면 내 계획이 어그러지는 걸 못 봤거든요. 제가 이제 성장을 해서 지금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저징적인 성향이 도움이 돼요. 판단을 내려주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는 유연한 판단 능력이 저는 이 일을 오래 하는 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P, J 다 좋은데 만약에 J라고 하는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사안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좀 큰 그림을 보시면서 긴 호흡으로 가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굳이 하나를 뽑으신다면 가장 적합한 일단은 저는 익스터널이고 직관, thinking인 것 같고 나머지는 P인 것 같아요. 취준생님이 예를 들어서 서류 합격하고 면접 봤을 때 네. 저는 ENTP입니다 라고 하면 네.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붙죠. 적어도 저는 직관적이고 어떤 사고 중심의 생각은 의도적으로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정을 좀 멀리하고 그리고 감각보다는 좀 그런 직관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일을 하시면 빨리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다음 질문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일을 해보니 네. 개발자분들과 소통할 때가 너무 많은데 네. 개발 언어가 난무하는 소통 가운데에서 문과생은 좀 지원에 불리한지 그런 의문이 생겨서 저는 이제 기획자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고 사실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나 그 조직을 대할 때는 문과적인 그러한 어떤 감수성이라든지 또 인문학적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저희가 서비스 기획이라고 하는 에어리어에서는 이제 IT 서비스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어떤 지식이 필수적으로 동반되거든요. 그래서 비중으로 따지면 전체적인 능력치에서 80 정도가 어떤 문과적인 성향, 나머지 20%가 이과적인 성향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그 20%가 너무 난이도가 높다는 게 좀 문과 전공자 분들이 느끼셨을 때 큰 어려움을 와닿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사회 계열을 나왔었고 IT 기획을 하기 전에 저는 6개월 정도의 이제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그게 없었다면 저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프로그래밍이라면 퍼블리싱인가요? 아니면 실제 뭐 코딩을 배우시는 그게 이제 리눅스 마스터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서버 언어와 서버 세팅과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기본 뭐 C 언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배웠었거든요. 저는 그게 제가 기획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큰 비결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도 상당 부분 써먹고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였을 때도 습득력이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 이제 그러한 어떤 과정이 없는 분들이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좀 안타깝긴 한데 투자를 해야 돼요. 그거는 투자를 해야 되고 저만 해도 1년에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기술을 배우는데 투자를 해요. 예, 뭐 새로운 영상,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아낌없이 투자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곤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투자하셔야 돼요. 투자해야 되고 그 투자에 대한 피드백은 분명히 옵니다.